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중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관준중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또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4강까지 왔는데 그래요. 1강, 2강, 3강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익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익숙지 않기 때문에 3강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4강까지 이어서 보고 있다면 아주 열심히 한 분들고 제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20강까지 꼭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형용사 부사 파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토익 공부하니까요. 토익 시험장 가시면 형용사 부사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바로 용어로 접근할게요. 형용사는 무엇을 형용하다가 무슨 말이죠? 꾸민다는 소리입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품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부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부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해석은 뭐하게, 아름답게, 느리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말로 간단히 삽입해 볼게요. 당근은 어쨌거나 명사입니다. 붉은 당근이 되면 이 붉은이 명사 꾸미는 형용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근은 붓다. 어쨌거나 이 붓다가 당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달팽이는 움직인다.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근데 부사가 느리게가 들어가서 뭔가 부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부사를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중요한 포인트 얘기할 거. 우리 지금 토익 공부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요 말을 너무나 강조드릴게요. 형용사는 명사만을 따라다니며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니 명사 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니까 명사 바로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지울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 중요하게 인지를 잘 하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기본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토익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셨다면 내가 좀 단어를 모르니까 외워야 돼. comfortable, 편안한, 한이니까 형용사, rapidly, 빠르게, 개니까 부사 이렇게 외우시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명사 파트부터 한 것처럼 어미가 되게 중요하다. 어미를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comfortable, active, useful, easy 뭔가 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형용사는 발음이 마무리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또 명사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느낌적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부사는 보이시죠? ly, ly, ly 인지하셔야 됩니다. 주로 ly인데 ly라고 무조건 부사는 아닙니다. 근데 주로 부사니까 이따 또 보실 거니까요. 인지하시고 ly 형태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그런 이어지는 부분이다, 반복되는 부분이다. 영어로 가볼게요. 보시면 어쨌거나 어라는 관사가 있고요. 슈퍼마켓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꾸미는 형용사 기능으로 형용사 들어가 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명사를 보충하는 보충어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r job is 그녀의 직업은 이다.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보충하기 위해서 difficult 어렵다 정도로 보충할 수 있다. 기능 명사 꾸미고 명사 보충하는 기능 형용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 역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부사는 명사 외에 나머지 품사를 꾸밀 수 있는데 나머지 품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바꿨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갑자기 바꿨다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자, is successful 성공적이다 형용사가 있는데 꾸미기 위해서 지극히라는 부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거 중요합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부사를 꾸밀 수도 있다. very도 부사거든요. is를 꾸미기 아주 쉽게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개념. 우리 기본 학습 중이니까 개념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쓰임부터 갈게요. 뭐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명사를 꾸민다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형용사 동사 파트도 아니고 형용사 관계사 파트도 아니고 형용사 부사잖아요. 같이 묶어서 배우는 이유가 두 가지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 가장 출발점이 무엇을 꾸미냐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 고유명사가 offers 제공합니다. 요리들이요. 요리 앞에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맥락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를 보충하는 보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어 쓰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격보어라고 있죠. 주어로 보충하는 이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해석만 해볼게요. 이다,
들어보셨죠? 되다 들어보셨나요? remain 뭐뭐 인체로 남다라고 해석만 보셔도 이다 어떻게 되다 어떻게 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 뒤에 보충해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들은 뭐냐면 목적어 보충동사라고 했는데 여기 적힌 것들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목적격 보어인데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하는 거죠. 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make me happy. You make me happy.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데 행복해지는 게 누구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충하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교재 안의 예문을 볼까요? 자, the prices are 비동사니까요. 이답니다. 가격들은 입니다. 부족하잖아요. 형용사 들어가서 합리적입니다. 보충해주고 있고요. The CFO found the contract. 계약을 발견했다. 근데 find는요, 뭐 발견하다도 있지만 알다, 느끼다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으로 들어가서 successful, 성공적이라고 발견했다. 성공적으로 느꼈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는 이거 자꾸 제가 말풍선을 왜 넣을까요? 중요하니까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 구를 꾸밀 수도 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다양한 동사 형태의 사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진짜 애들은 제가 단언컨대 매우 올라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가장 심플한데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보시면 director가 주어일 것이고 approve가 동사일 겁니다. 동사 꾸미는 부사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심플한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인지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have fallen인데 떨어졌다. 자동사로 문장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요 뒤에 나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구를 꾸며주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 뭐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선생님 저 어렸을 때 진짜 전 현잘로 보기도 싫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보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이런 동사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오늘 아시면 돼요. 한 번만 소리 낼게요. 소리 낼 수 있죠? 갑니다. B plus PP. 자, B plus PP 소리 내셔. 자, B plus PP를 수동태라고 하고요. 자, B plus ING. 자, B plus ING를 진행시제 동사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물으면 부사가 들어갈 것이다. 기억하시고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 사이는 부사가 답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쳐볼게요. have plus PP. 자, have plus pp를 나중에 완료시라고 배울 건데 그 사이를 물으면 부사가 들어간다. 갑니다. 예문 볼게요. 해석은 나중에 하시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비동사 보이시죠? 여기 ing 보이시죠? 저기 봤었던 진행시입니다. 지금 해석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것이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또 보시면 have 동사죠. 그리고 얘가 pp입니다. pp는 보통 ed 형태니까 have pp예요.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서 선생님 저거 해석 안 되는 넘어가도 되나요?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토익은 잘 들으세요. 토익은 특히 파트 5는 3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반은 문법 문제고 반은 해석하는 어휘 문제예요. 근데 반이 문법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좀 꼬여서 웃음이 좀 나왔네요. 자, 부사로 갑니다. 또 말풍선 준비했는데 추가 포인트 필기 좀 할게요. 뭐냐면 자, 부사는 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부가적인 품사의 약자가 부사다. 그래서 부가적이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빈칸이 부사 자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할 때는 좀 애매할 때는 부사를 지워버리세요. 그럼 얘는 부가적이니까 지워도 문장이 말이 돼야 된다. 그 느낌 기억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얘들이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그 느낌 일단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상호적으로 이론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부사는 부사를 꾸밀 수도 있다. promptly 즉각적으로 하는 부사인데 surprising에 들어가서 또 부사를 꾸밀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구입니다.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죠. 대표적으로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있는데 이렇게 only가 단지 거기에서만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절 전체를 꾸밀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구조 잘 보세요. 딱 보셔서 완전절이네. 그 앞에 콤마 찍히고 이렇게 부사 들어가면 얘네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거나 꾸미는 거구나. 기억하셔서 지금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꾸밀 수 있다. 기억하셔요. 다만 명사는 못 꾸미니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 앞자리에 빈칸이 있다면 부사는 안 된다. 바로 앞자리는 안 된다. 바로 앞자리 안 돼요. 오케이? 그 느낌 기억하세요.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 천천히 가볼게요. comfortable 아까 봤던 단어이기도 한데 일단 로비란 주어가 있고 feature 특징으로 할 것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으로 chair가 있네요. 그럼 얘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고 ly는 주로 부사라고 했기 때문에 형용 상태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해석 안 할게요. 네,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 2번입니다. 2번은 혹시 틀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비동사 뒤에 보어니까요. convenience, once 명사니까 보어로 명사 안 되나요? 큰일 납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is 보이시죠? 그리고 ed 보이시죠? 아까 be plus ed, be plus pp 수동태예요. 그 사이 뭐 들어간다고요? 부사 기억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부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부사에서 ly 뗐기 때문에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판매가 증가했어 어쩌고 해서 문장이 있고 그 앞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 아까 제가 구조 교약을 했죠. 그러면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로 결정하셔야 된다. 자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4개짜리를 가볼게요. 천천히 언급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사실 고민들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건 뭐 주식회사라는 뜻인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고유명사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배웠을 때 주어지는 동사니까요. 동사 intend 의도하다 이 아닌가요? 뒤에 동사 있잖아요. 그죠? 문장 안에 동사 한 개면 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입니다. 선생님 여기 동사 있으니까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아닌가요? 여기 주어 있잖아요. 오케이? 주어 또 들어간 데 지우셔야 됩니다. intentional 얘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대신 보시면 동사, 주어, 그 사이 형용사 말이 안 된다. 그럴 것은 동사 꾸미는 뭐를 결정하셔야 돼요? 부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또 뭐 실험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find 보이시죠?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기출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영어 동사 중에서 저희 교재에 뽑아놓은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 동사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아까 find는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로 themselves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석 안 할게요. 해석 안 하셔야 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또 뭐 해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끝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부터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표는 다 안에 있는 게 형용사.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면 자, 왼쪽 오른쪽 단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고 둘 다 형용사예요. 근데 뜻이 좀 다릅니다. 이거 집어드리면 자,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에 able이 붙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be able to 들어보셨나요? 할 수 있다는데 그럼 able이 붙으면 고려할 수 있는 즉 내가 신경 써야 될 만큼 상당한 이런 뜻입니다. 잘 나오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consider 의미에 충실한 거죠. 사려 깊은 신중한 잘 인지하시고 자, 그다음에 respectful는 respect 들어보셨죠? 존경이 full 가득 찬 거예요. 존경심이 가득 찬 뭐예요? 예의 바른 이런 뜻이겠죠. 그죠? respective는 아예 의미가 달라요. 각각의 좀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고 자, 이 표에서 저는 감히 예컨대 제일 중요한 단어를 이 단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rely는 의지하다는 동사로서 보통 on과 잘 쓰이는데 뭐 오늘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able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즉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입니다. 잘 나옵니다. 믿을 만한 서비스, 믿을 만한 브랜드 잘 나오니까 인지하시고 얘는 rely 의미에 충실한 겁니다. 의존적인 의존하는 일.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보시게 되면 pricing strategy입니다. 가격 정책 전략은 is based on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어떤 정보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의존하는 정보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미상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필요한 거죠. 아까는 해석 없이 풀린 자리 문제 썼지만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해석하는 건 해줘야죠. 근데 좀 외워두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태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주의해야 될 부사들입니다. 몇 개만 짚을게요. 첫 번째, close는 친숙하시죠? 자, close는 잘 보세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가깝게, 가까이라는 부사도 되는데
closely가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밀접하게, 조금 뭐 좀 다르게 해석하면 뭐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런 뉘앙스 있어요. 꼼꼼하게 뭔가 연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리뷰하거나 잘 나오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자, 사실 late입니다.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되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lately는 늦게가 아니에요. 얘는 최근의 뜻으로서 너 최근에 뭐 했니?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가올 거냐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near는 보통 가까이도 보통 뒤에 장소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서 보통 뭐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는데 숫자들이 보통 잘 나와요. 거의,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방금 보셨던 건데 near하고 nearly예요. near는 가까이니까 장소가 나온다고 했고 얘는 거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nearly complete, 거의 완성되다 이런 식으로 얘를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regarded economist니까 존경받는 이런 뜻이고 얘는 아까 언급 안 드렸지만 그냥 높게고요. 얘는 매우입니다. 매우 인정받는, 매우 존경받는 맞기 때문에 매우로 결정하셔야죠. 해석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고 정말 많은 영단어 중에서 저희 책에 뽑은 것은 정말 토익에 잘 나온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추가 필기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 형부사 파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강조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숫자 표현 부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숫자가 왜 있는 거야? 3, 왜 있는 거예요? 보통 3 people, 3 table,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숫자도 엄밀히 따지면 명사를 꾸미는 수량 형용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누가 꾸밀까요? 수량 형용사를 꾸미니까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부사가 꾸며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숫자 앞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대략, 거의,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얘는 관할한 전사도 있지만 대략이란 부사가 될 수 있고요. 아까 near 영업 드렸죠. 잘 꾸미고 approximate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엄밀히 따지면 부사는 아니에요. 부사는 아닌데 묶어서 일종의 부사처럼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필기. 자, 요거 almost도 거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roughly는 뭐 거칠게라는 뜻도 있는데 토익에서는 대략이라는 뜻으로 숫자 앞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under도 이하라는 수치수익 부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about도 사실은 관할한 전차도 되고 수치수익 부사가 됐다시피 under도 부사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요 앞에 막 보기로 막 이상하게 막 나오고 뭐 상당한 뭐 many 막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숫자 꾸미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오케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따로 강조 안 드릴게요. 자, 읽어보시고 부정부사인데 뭐냐면 너무 쉬워서 여기 안 적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not입니다. not도 엄밀히 따지면 부정부사거든요. 가볍게 물어볼게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not을 집어넣었어. 이 문장은 무슨 문이 돼요? 부정문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문장에 얘들이 들어가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 될 것이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 추가 포인트는 얘들은 두 개를 한 문장에 함께 쓰지 않을 겁니다. 문장에 never가 있는데 얘 또 안 쓸 거고 문장에 seldom이 있는데 얘 또 안 쓸 거니까 한 문장에는 한 개만 쓸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테스트 문제로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아까 강조드린 건데요. 형용사가 맞고 형용사가 맞다. 근데 의미가 다르므로 해석이 필요했었고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요. should be 빈칸해야 됩니다. 고객들에게 그죠? 고객들에게 가까이여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의 발라야 됩니다. 결정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앞 해석이 필요 없어요. 빈칸 뒤로 봤더니 숫자 보이세요? 숫자 꾸미는 부사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 막 그냥 여전히 3 하지 마시고 숫자 꾸미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3 이상으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 이상. 자, 또 갑니다. 이것도 아까 강조드린 거죠. considerable, 상당한이고요. 얘는 사려 깊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얘는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를 잘 꾸미고 얘는 비동사 뒤에 잘 쓰이긴 합니다. 그건 참고로만 기억하는데 해석을 해보셔도 모든 승객들은 should be blank of others by speaking softly. 뭔가 좀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좀 부드럽고 그죠? 좀 조용하게 말을 해야죠. 왜?
다른 승객들에게 사려 깊기 위해서, 신중하기 위해서니까 답은 의미상 B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보시면 examine이 검토하다라는 동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동사 꾸미는 부사 자리 배웠죠? 근데 close도 부사가 된다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에. 그죠? 근데 close는 뭐라고요? 아까 면밀히 이런 뉘앙스 있었죠. 지금은 검토하다 꾸미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을까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기 4개짜리 갑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결정하세요. 네, 일단 자리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고 숫자 꾸미는 것은 정해져 있다. 대략이라는 부사였습니다. 결정 잘 해주시고요. 8번은 아까 언급은 안 드렸지만 successful하고 successively 구분하셔야 돼요. 네, 해석을 해보면 이 고유명사의 프로젝트인데 무슨 프로젝트예요? To develop solar powered home appliances니까 어떤 태양력 발전하는 가정용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has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고 맞겠죠. 의미상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강의 중요한 필수 어휘 또 많이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요건데요. 어카운트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께서 몇 년도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연도가 지금 몇 년인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어카운트가 지금 요즘 현재 토익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명사일 때는 어카운트 저기 계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참고로 explain 설명하다죠. 설명하다 동사인데 같은 말이 account for도 설명하다가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명사일 때는 요 뉘앙스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토익에 나오니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영어라는 언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거기 은행 계좌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뜻이 정해주는데 내 돈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계좌니까 설명을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세로 줄에서 중요한 것은 어마운트입니다. 어마운트 하나 체크하시고 어마운트는 양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오브랑 잘 쓰여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양은 함부로 안 쓰잖아요. 뭐의 양이기 때문에 보통 오브랑 잘 나오고 비슷한 뜻으로 볼륨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오브도 양으로 잘 쓰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어렸을 때 responsibly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얘는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책무, 업무, 할 일의 뉘앙스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할 일의 뜻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교재에다 좀 추가해 볼까요? location은 위치라는 뜻도 있고 토익에서는 지점으로도 잘 나와요. 지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랜치 location이 되면 지점 장소가 되는데 뭐 은행의 지점 같은 거. 근데 로케이션 혼자 틱 나와도 지점으로 해석이 잘 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얘기할게요. direction인데 direction은 뭐 디렉터, 디렉션 들어보셨죠? 근데 그 뜻도 있지만 방향의 뉘앙스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한 개만 더 언급드리면 agreement고요. 동의하다의 명사형태니까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이 정도는 꼭 인지하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부사 문제 풀어보셔야죠. 가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부사가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걸 아는데 문제 적용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단어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 기억하셔서 우리 1강 때 배웠던 어떤 기초 정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어렵고 긴 문장은 동사나 수식어 앞에 좀 끊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수식어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앞이나 동사 앞에 좀 끊어주시면 좋아요. 끊어볼게요. have 보이시죠? 앞에 끊을게요. 전사 보이시죠? 앞에 끊을게요. 그러면 요까지 주어인 것이고 얘가 동사인 것이고 가지다. 뭘 가져? 전략들을 가지는 얘가 목적어 명사입니다.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예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오케이? 해석 안 하는 문제니까 해석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로만 풀게요. 갑니다. prefer가 뭔지 모르셔도 뜻을 모르셔도 자리 문제니까 잘 보세요. 앞에 보시면 얘가 주어죠. 동사 앞에 끊었죠. 이 사람이 요청했대요. prompt response 즉각적인 응답을 주, 동, 목 문장 끝났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within이 이끄는 전치사 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부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빈칸을 지웠을 때 문장이 완벽하면 빈칸엔 부사 들어갈 수 있다. 왜? 생략 가능하니까.
근데 빈칸을 지웠는데 문장에 말이 안 돼. 그럼 부사 들어갈 수 없겠죠. 생략 가능해야 되니까요. 지금 지워도 앞에 완전절, 뒤에 전치사고 완벽합니다. 들어갈 것은 부사밖에 없으니까 얘로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니까 문장을 꾸밀 수도 있고 전치사고를 꾸밀 수도 있다고 했었죠. 지금은 가급적 그 주 이내로 전치사고를 꾸미는 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앞으로는 빨리 골랐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치사 앞에 동사 앞에 끊겠습니다. 끊어봤더니 이자 앞에 끊을게요. 그리고 어쨌거나 to니까 앞에 끊을게요. 그때 뭐가 보이세요? be 플러스 pp. 아까 봤던 무슨 태요? 수동태. 사이 뭐 넣으시라고요? 부사.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또 갑니다. 10번도 조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좀 개념 잡아볼게요. 아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문장 완전절이 있는데 그 앞에 콤마 찍고 부사가 나와서 이 부사가 명사를 아예 그 문장 전체를 꾸민다 그랬죠. 거꾸로 얘기해서 부사가 요 뒤에 나와서 여기는 완전절을 꾸밀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절이 있으면 문장이 완전해. 그 앞이나 그 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왕씨가 주어, work가 동사고요. 전사는 끊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처음 얘기했었는데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고는 수식어구라 그냥 보이면 지우셔도 상관없거든요. 뒤에 없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work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스스로 자체를 써서 목적 없이 그냥 혼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work만 나와도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심플하자면 여기까지만 해도 완전절입니다. 완전하면 그 뒤에 뭐 나올 수 있다고요? 부사할 수 있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파트 6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메일 지문이고요. 이메일은 요즘 많이 쓰진 않지만 그죠? 메신저를 많이 쓰긴 하지, 그지? 하지만 토익이 좀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보면 나중에 파트 7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내고 받는 사람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보시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소를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셀룰러닷컴이에요. 셀룰러는 언제 쓰더라? 좀 느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VHO 바이테크닷컴, 테크면 테크놀로지 이런 느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인지하시고요. 서브젝트 제목을 봤더니 Thank you for the interview입니다. 인터뷰는 토익에서 연예인 인터뷰로도 나와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보통 면접으로 잘 나오니까 면접에 감사하는 그런 이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장 삽입이 바로 나왔네요. 갑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Taking the time. 시간 가져줘서요. 뭐 하는데? To speak to me. 나한테 말하는데. 뭐에 대해서? Office Manager 포지션에 대해서. 자, I would like to는 그냥 공손한 want to를 기억하세요. 뭐뭐 하고 싶다. 나 뭐 하고 싶냐면 provide you with professional reference. 뭔가 추천서를 좀 주고 싶대요. 그리고 11번입니다. 지난 강의도 얘기한 거예요. Part 6의 문장 삽입은 전체 매너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빈칸 바로 앞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지금 추천서 얘기 나왔고, 그죠? 추천서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We have worked. 우리 일했어. together. 누구랑? 5년 동안. 뭐가 같이 일한 누군가가 어떤 뭐 추천 써줬구나. 그런 맥락을 보시게 되면 답은 얘를 고르셔야 되고요. You can speak with Erin Gober, my team lead at 블라블라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니까 추천은 걔랑 말해볼 수 있어 라는 맥락으로 이어지는 맥락으로 문장을 결정하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12번은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풀게요. 자, 일단은 오늘 배운 대로 기억합니다. my 일단 소유격,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work는 소유격 뒤기 때문에 지금은 일이라는 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빈칸은 명사 꾸미는 형용사고 ABC를 봤더니 extend는 연장하다, 느리다란 동사고요. 형사 표현하니까 전미사 기억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분사 또는 동명사인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잠시 좀 접어두시고 나중에 분사나 동사 배우면 다시 찾아보셔서 얘가 왜 안 되는지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녀가 코멘트 해줄 수 있어. 그죠? 박식하게 뭐에 대해서? 나의 빈칸에 대해서.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은 파트 6는 빈칸 바로 앞뒤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6니까 전체 문맥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했었냐면 추천서 써준 사람
내가 좋은 직원이라고 추천서 써주는 그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상 나의 그죠? 퍼포먼스는 공연도 있지만 수행, 일을 하는 수행 능력에 대한 그런 뉘앙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줄 수 있어. 걔가 추천해 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은 문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읽어볼게요. I hope, 내가 바라는데 my resume, 내 이력서가 demonstrate, 설명하기를 바란대요. 어떻게 설명해? 얼마나 빈칸하게 내가 추구하는지 그 직업을 이 산업에서입니다. 무슨 말일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하는지 내 이력서가 말해줄 거야. 이런 뉘앙스가 지금 어떤 뭐 구직하는 입장에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의무상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일단 기본 포인트는 형용사 부사를 공부했습니다. 1번 잘 봐주세요. 자, 오늘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정말 많은 형부사 중에서 저희 교재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 형용사 부사는 되게 중요하니까 한 개라도 뜻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도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정리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오프라인이었다면 다음 시간에 교재 본문에서 형부사 단어 테스트 할 거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할 텐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꼭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보다 파트 6 쉽지 않죠. 근데 추가 포인트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토익이 처음이시죠? 6 풀 때 이런 생각하셨죠? 내가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셨겠지만 일단 푸세요. 다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푸세요. 그리고 해설지나 해석지를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과정만 반복이 돼도 나중에는 고민하고 풀 단계가 되시니까 일단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푸시고 그리고 6는 오답보다 정답이 중요하니까 내가 틀렸다면 빈칸에 정답을 집어넣어서 해석지 보시고 해석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어쨌거나 풀어라. 6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노트에 정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답 노트인데 요거는 특히 파트 5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 방법대로 하러 얘기는 안 할게요. 좀 찾아보시게 되면 오답 노트 하는 법 되게 많으니까 좀 보셔서 본인이 맞는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좋아요. 거기 파트 5는 오답 노트도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